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8일자 3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 차트를 보시죠. CL 차트를 보시면 이 프라이스 채널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프라이스 채널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프라이스 채널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오늘 금요일부로 일단 롤오버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빨간색 바가 아니라 이 밑에 살짝 그려놓은 고점 저점이 이렇게 되고 보디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다른 HTS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 되죠. 지금 이 바가 이 초록색 바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이제 해당되는 이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고점은 116.58 이상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점이 106.40이죠. 106.40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지 이 전에 있던 이미 롤오버 된 걸로 그리면 차트가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5월 달에 여기에서도 벌어졌죠. 그래서 이 5월 18일이 19일 이 반은 트렌드 라인 그릴 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그때의 저점을 찾아서 그려놨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의 저점이 여기였기 때문이죠. 롤오버 된 이후에. 조금 귀찮긴 한데 investing.com의 CLC1 차트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롤오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이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 차트에 그려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는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 밑에 있어야 돼. 이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과 5월 17일 고점 그리고 5월 31일 고점을 연결을 하면 6월 8일에 고점이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고 다시 뚫으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16.64 어퍼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서 롤오버 된 다음에 롤오버 갭이 있었어도 고점은 116.64에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쭉 빠져서 거의 이 기존에 그려드렸던 프라이스 채널의 저점에 도달하는 이 트렌드 라인에 도달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16.64와 92.93 레인지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고 일단 강력한 지지선은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겠죠. 이 어퍼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레벨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항이 깨지면 또 더 내려와서 92.93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도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라이스 레벨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 두 번째 프라이스 채널에 이게 어퍼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게 상승 트렌드가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옐로우 116.64 레벨도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이 채널의 윗부분 두 개도 저항선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저항선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 내려올 때는 다른 저항선들을 그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약한 다운 트렌드랑 이 두 개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레벨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겹쳐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스트롱한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는 얘가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지지선, 그리고 노란색 로어 레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레인지 무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레인지 무브를 시작을 할 경우에 이런 전저점, 전고점들은 크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이스 어퍼 로어 레벨 안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경우에는 웬만한 전저점과 전고점은 다 걸치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렇게 그 기울기가 작더라도 트렌드 라인들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드셔야지, 전고점과 전저점으로는 프라이스 레벨을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레벨들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를 보실게요. 미니 S&P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3807.50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갭 오픈해서 그냥 더 빠져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 옐로우 라인 전저점을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려드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걸로 그린 거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그린 다운 트렌드 채널이 되겠고, 여기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그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저점이 이 채널 로어 레벨에 닿았죠. 그리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이 옐로우 라인이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틀 동안 저항을 받다 내려왔고, 그리고 이걸 브레이킹을 했지만 결국은 뚫지 못하고 금요일에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기에 지금 하나 두 개의 지지저항선이 워킹을 했고, 그렇게 돼서 이게 삼각형이 점점 퍼지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로어 레벨을 뚫고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레벨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3807.50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 3587 레벨을 뚫고 내려올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보시다시피 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거,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였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올라가도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 트렌드를 유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587 레벨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저점이 과연 스트롱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 트렌드 라인이 다른 데서 어떻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트렌드 라인의 3596 레벨 저점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저점이 의미가 있고,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여기서 어떤 그 컨퍼메이션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보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고점을 가지고 전고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 정도 레벨의 전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도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찍어드린 이 전고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이 옐로우 레벨, 로어 레벨이 그것을 따라 만들어졌고 이 레벨 안에서 트레이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미니 S&P는 그렇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놓은 뭔가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기서 사실은 이런 전저점이 있지만 왜 얘가 여기에서 그만 멈췄을까를 한번 보시면, 가장 강력하게 전저점이 나와 있지 않거나 하면은 프라이스 레벨을 정해서 어디서 바운스를 할지가 잘 눈에 띄지 않을 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저점을 0에서 1로 놓고 다시 얘가 236, 다시 말해서 뒤집으면은 0.786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고 나서 쭉 내려갔을 때 이 레벨을 가지고 그 다음에 1.618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레벨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았을 때 여기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저점이나 그 전고점 레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운스한 이유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는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 복잡하게 좀 많이 그려졌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이 프라이스 채널은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서 프라이스 레벨을 만들었고, 이 위에는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 11,491.25 레벨을 과연 브레이킹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뚫지를 못하고 겨우 금요일 날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브레이킹 된 걸로 봐야 되고요. 브레이킹 됐어도 그 밑에 아까 ES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전저점들을, 의미 있는 전저점들, 그리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걸로 만들었지만 하나, 둘, 셋 계속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는 이 트렌드 라인을 구성하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스트롱한 전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한 전저점이 아직도 밑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1942 레벨이니까 얘가 굉장히 스트롱한 전저점으로 지지선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트롱한 거 하나 더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다운 프라이스 채널과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근, 다시 말해서 1500에서 1900이 사이는 계속 언제든지 바운스 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 안에서 지금 막 깨진 이 레벨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려올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도 아직도 스트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오면 여기서 크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 있는 12,944 레벨을 깨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이죠? 다운 트렌드가 계속 되고 있고, 이 다운 트렌드가 여기서 가장 큰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영역 안에서 트레이딩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을 보시죠.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은 주말에 쉬지를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를 보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토요일에 더 떨어지고, 일요일에 확 빠져서 하한선으로 만들어놨던 지지선이 돌파가 됐죠. 그래서 지지선이 돌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월요일 날 더 크게 빠져버렸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약간 올라가는 기운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은 계속 그려서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위쪽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걸치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여기에서도 걸쳤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 이게 사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얘랑 얘로 만들어진 건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인지 무브가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건 말고 두 번째 거는 트렌드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스 레벨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라이스 레벨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 고점, 사실 화요일 고점과 목요일 고점이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수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결국 208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빠져버렸죠. 그래서 목요일날 바로 빠졌지만 결국은 이 전 레벨을 뚫지 못하고 다시 금요일에 이렇게 살짝 오르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방이 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서 공방을 하다가 갑자기 쭉 빠졌고, 여기서 한참 제가 마이크로 레인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사건 하나 터지면서 바로 또 쭉 빠져서 그 다음으로 내려오고,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2만이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굉장히 오래된 2020년 12월에 있는 전저점과 전고점이 뭐 좀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2만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심리적 지지선이, 여기서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지지선인 2만이 뚫릴 것이냐 안 뚫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이고, 일단 2만이 뚫리면 바로 쭉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26,592, 그러니까 16,592, 17,000레벨, 17,000레벨이 일단은 두 번째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만과 17,000, 이 두 개를 큰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더 이상의 어떤 전고점, 전저점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그 전저점과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지지선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이 위에가 두 번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걸 따라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레벨과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트레이딩이 계속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깨지면 쭉 빠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 근처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이나 이 트렌드 라인을 닫고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와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쯤 되면은 2만 레벨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그 크립토 커런시 관련 그 소사이어티들의 뉴스들을 보면 당분간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레벨 깨지고 이더리움은 1000레벨 깨지면 더
빨리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나스닥 종목들 가지고 월요일쯤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에 어, 미국이 공휴일이라서 나이스나 나스닥이 다 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휴장할 동안 제가 나스닥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